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에서 2024년 0.75로 올랐어요. 0.03 올랐어요. 0.03이면 사실은 미미하죠. 근데 우리 예상에 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구 공포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 2.1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75라고 올랐다고 해서 한참 멀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 수요에 알아보는데 중요한 통계가 바로 혼인과 출산 통계거든요. 출산 통계는 여러 통계를 봤을 때 아이가 출산하면 5년 내에 집을 가지려는 경향이 상당히 세집니다. 중단기적으로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건데 통계를 보면 흥미로워요.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수도권에서 17%가 증가했어요. 경기 15%, 인천 14%인데 또 지방은 어디가 많이 증가했냐? 대전이 53%가 급등했어요. 대전에서 결혼을 하면요 1인당 250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결혼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출산 통계를 보면 어디가 아이를 많이 낳냐? 인천이에요. 인천이 11.6%로 수도권에서 가장 폭발적인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지방은 대구가 7.5% 증가했어요.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 그나마 인천이 집값이 착하다. 대구는 아시죠?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많이 착해진 지역은 아이는 많이 낳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연구원님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보는 분인데 이렇게 출산율 데이터를 좀 많이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부동산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그 아이들이 연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인구만큼 미래에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을 담보하는 통계는 없죠. 어느 정도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출산이 또 결정되니까 10년, 20년의 미래를 추계를 할 수 있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데이터죠.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지역들이 많이 오를 거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지역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건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집값이 착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 중에서 어떤 평형이 오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를 낳는 건 3인 가구 혹은 4인 가구가 된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1인당 주거면적 통계가 있어요. 인당 주거면적 통계가 2024년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사람들이 갈수록 주거 공간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싼 지역에 아이가 3, 4인 가구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1인당 면적이 최고치를 경신한 이 시점에 34평보다는 뭐예요? 35, 39평. 집값이 더 착한 지역은 어디예요? 40평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서울 도심의 평당가와 인천의 평당가는 상당한 갭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서울에 뭐 20평, 17평이면 인천에 40평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좀 인구 감소 시기에는 어떤 지역을 우리가 좀 그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수록 쏠림이 강화될 거예요. 왜요? 공포. 우리 지역이 인구가 감소한데 심지어 빨간색으로 지도에 칠해주죠. 정부에서. 친절하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지역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아이도 없고 뭐 상권도 없고 병원도 없어진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전망만 돼도 사람들은 다급하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요? 사람이 몰리는 지역.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인구가 희소해진다는 거고요. 모든 투자가 인구가 몰려있는 그 지역으로 쏠린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데 굳이 인구가 많은 데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인구가 없어지면 그 인구 자체가 너무 희소한 거예요. 어느 지역의 여부를 떠나서 인구 자체가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어디에 몰려있느냐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인구 밀도가 있겠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쏠려요. 사람들은 공포에 선 반응하는 거죠. 여기 살면은 내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인구 밀도가 높거나 3, 4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어떤 지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3, 4인 가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가구주가 연령이 30, 40대인데 3, 4인 가구가 3만 가구가 넘는 도시들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송파구가 3, 4인 가구가 4만 가구로 되게 많은 수준이고요. 강남구, 강동구가 3만 가구. 즉 강남 쪽과 강남이 아닌 곳에서는 강서구가 있어요. 강서구가 3만 가구인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라는 직주 근접 도시가 있죠. 신혼부부 비중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마곡지구가 아직 강남 정도로 막 엄청 비싼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가 높이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3, 4인 가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3, 4인 가구가 2020년 대비 2024년 10%가 증가를 했어요. 거의 폭증한 거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 서구와 인천 중구예요. 인천 서구는 뭐예요? 검단 신도시 개발이 이제 입주가 정리가 됐죠. 인천 중구는 뭐예요? 영종 신도시가 있죠. 경기도 역주행 지역은 수원 팔달구, 평택, 양주, 하남시가 또 폭발적으로 3, 4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얼죽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신축에 35, 39 또 건설사에서 많이 짓지도 않아요. 보통 25에서 34평 많이 짓습니다. 근데 주거 면적이 증가하는데 35, 39는 아예 공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입지도 생각을 하시지만 입지의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럼 그 안에서 평형대를 높여가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다 신도시예요. 평택도 고덕 신도시가 있고 양주도 옥정 신도시가 있고 하남은 미사 강명 도시가 있죠. 그리고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도 이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은 이미 청약 접수를 받았고 하남 교산도 지금 4월에 준비 중입니다. 가격대가 착한 것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의 준서울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은 3기 신도시 앞으로 꼭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있고 평택이나 하남, 양주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예요. 2기 신도시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럼 20년 동안 2기 신도시들이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인 거예요. 신도시 초기 이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극초기에는 신도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까 2기 신도시가 20년 걸려서 생활권이 완성됐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키울 여건이 냄새면서 3, 4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학교에 갈 때가 되면은 사실 아직 이 신도시 중에는 학교가 약간 아쉬운 그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학군지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2기 신도시가 이제는 20년이 돼서 신축들이 들어선 지 4, 5년이 됐어요. 2기 신도시가 막 이제 생활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30년, 40년은 플러스 알파, 의원, 대학교 병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만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거 다 어디에 지금 분원을 추진 중입니까? 2기 신도시예요. 거기 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미래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병원과 학군 이거 같이 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또 새로운 학군이 탄생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앞으로 아이나 뭐 젊은 층이 안 몰리면서 정말 반값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특징. 쏠림이 가속화된다. 인구를 뺏기는 지역은 빨리 점일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말과 동의하죠. 지역의 활력이 감소하는 곳. 일단 그 시그널은 출근길 지하철 많이 붐비잖아요. 출근길에 지하철이 안 붐벼. 쾌적하다 못해 너무 썰렁해.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진다는 뜻.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출퇴근 하시면은 체감적으로 와요. 그게 언제냐면 코로나19 때 썰렁했죠. 코로나19 수준으로 너무 쾌적하다. 이거는 무슨 일이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 초등학교 학년별로 봤을 때 4, 5, 6학년으로 갈수록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왜 증가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좁기 때문에 미리 아이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학군에 적응시키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감소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도 좀 쇠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GTX, A, B, C, D, E, F, G, H, I, J, K가 생길 텐데 촘촘한 그런 철도망에서조차 비껴나가는 지역들이 반드시 좀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하나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고밀 지역으로 사람들이 쏠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교 문화가 되게 강해져요. 사람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비교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집이 있고 원리금을 갚고도 내가 적정하게 내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로 만족하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무모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감당 못할 채무도 지게 되는 것이고, 이 행복이 저 같은 경우에는 따진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있는 거 정말 누리는 거. 근데 다만 내가 통계를 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만 계속 떨어진다. 양극화가 뭐예요? 델롬델이에요. 네.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는데 하면은 이게 추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으로 몰린다는 건 어느 지역은 계속적으로 뺏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을 본다면은 이전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제 생애 주기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의 마지노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몇 년 정도면 내가 집을 사야겠다. 내가 최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초등학교 전에는 뭘 해야겠다. 이거는 주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아이가 몇 살 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본인의 그 명확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요.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10년 후에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내 생애주기 사이클은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이게 누가 뭐라 해든 나는 은퇴하기 몇 년 전에는 이걸 처분한다. 기본적으로 그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계속 미루게 되거나 너무 닥쳐서 급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출을 받게 되면 원리금이 나가요. 원금과 이자가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수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수백만 원이 너무 아까운 분이 있어요. 야, 이거 매달 이거 은행한테 바치는 거 아니냐. 이거면 내가 여행도 가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동산에 관심을 안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 분의 가치관은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이제 원리금 몇백만 원이 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 부동산 사서 이 정도 가치가 오르는 걸 나는 향유하고 싶다. 거기에 내 가치가 있고 내가 어디 사느냐가 난 너무 중요하다. 이러면은 부동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거야.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가장 정확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원리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내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야 의사결정도 내렸을 때 또 후회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막 공부 시작한 분들에게 좀 권해주시는 방법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꿀팁, 인기 있는 곳 다 아시죠? 청약 뭐 여전히 수십 대 1, 수백 대 1 나옵니다. 그거 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300대 1, 200대 1는 데는 당연히 누구나 알아요. 그쵸? 주변 시세 대비 싸게 나온 단지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저조했으나 어느새 조용히 완판이 되는 단지 특징을 보면요. 이 호갱노노나 이런 어플에 보면은 미달된 단지들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미달됐으니까. 욕세권, 욕을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분양이면 그 조롱하는 댓글도 안 달려요. 근데 어느 단지들은 보면요. 갑자기 조금 좀 분양이 되면서 변호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욕이 계속 용어 상박이 돼요. 여러분 싸움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돼요? 합이 맞아야 돼요. 합이 맞아야 되면 맞는 단지들이 있다니까요. 댓글들이 점점 증가해요. 그건 뭐예요? 분양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엄청 비싼 평당 1억짜리 집값만 조명해주면서 그런 뉴스들은 정말 걸러보시면 됩니다. 아,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상위 피라미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사는 소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집들이 그런 부분에서 열리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